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남의 가족 그렇게 벗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갑이 될 것이다. 민주당 총선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공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명이지만 떨어진 의원도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예. 대표적인 친명이에요. 떨어졌습니다. 임종석은 나쁜 후보고 전현희는 좋은 후보입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이재명 대표보다 지금 논란이 많아요. 빵점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면서 웃기도 하고요. 예. 탈당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이 희생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이걸 예. 저는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방향성은 없다. 뭐 장재현 의원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네. 김무성 의원 전 의원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네. 또 내가 출마 안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왜 또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예. 아니고요. 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 있으면 예. 문제는 너네들이야. 이재명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공직 문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은 없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은 대단하십니다. 개방소 팬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박상명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민주대 상황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 공천 배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공천 갈등 후폭풍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얘기를 듣는 가족이 벗겨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홍영표 의원, 예.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남의 가족 그렇게 벗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갑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인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작심하고 한 얘기인데요.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저께 임종석 전 실장 회견에서도 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기조 국민의힘이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완승했죠.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선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몇 번 요동칠 것이다. 저희들 큰 요동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 망하는 거죠. 임종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임종석을 배제시키는 건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당원선. 중요한 거는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선을 위한 후보, 선수를 뽑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모두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결국 경쟁 시스템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공천을 받으면 친명, 못 받으면 반명,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명인데도 된 후보 공천, 단소 공천 받은 의원도 있고 예. 친명이지만 떨어진 의원도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예. 대표적인 친명이에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 누가 봐도 친문이에요. 단소공천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목하지 않고 지금 몇몇 소수의 소위 친명과 비명의 이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자꾸 이 예.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명문 정당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총선 치르겠다. 지금 저는 이 당내의 이 갈등과 내용은 예.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괜찮은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불실이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지금 문명 전쟁의 시작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당 내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그들끼리는 누가 친한지, 누가 친명인지, 예. 누가 비명인지, 누가 반명인지, 또 누가 수박인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은요. 당 내부에 그런 사람은 잘 몰라요. 끝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천의 파동이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의 파동은 2016년과 비슷해요. 이제 오늘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종석 실장이 탈당하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당내에서는 아무리 우리는 공정하다, 좋은 후보다, 예. 좋은 후보는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임종석은 나쁜 후보고 전현희는 좋은 후보입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하위 20% 안에 드는 거는 거의 80%가 다 친문이 아니에요,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대거 다 아웃돼버리고 물론 100% 그러냐? 그러진 않겠죠. 그는 초등학교 예. 반장에서도 그래 안 해요. 개파 갈등 이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공교롭게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네. 터진 후에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이 뭔가 좀 맞물려서 해석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이전부터 고민정 의원이 하위 20%에 대한 부분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걸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최고위 협상 테이블에 좀 올려놓고 얘기하자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당무를 보이콧했고 최고위원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소위 이제 중진
중진 의원 중에 이럴 거면 사퇴해라. 그런 이제 얘기 듣고 그걸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된 거라서 저 역시도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 사퇴나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명문전쟁으로 저는 이게 극에 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 단수공천 받았고 내가 광진을에서 열심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또 이런 포부도 같이 밝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천을 위한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고 이건 매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번에 이렇게 자꾸 이제 친명, 비명이라는 이 구도 속에 자꾸 이걸 더 집중해서 가는 부분. 여권에서는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의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웅동권 청산도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낭만은 오히려 웅동권을 청산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세대들. 그게 별로 이제 여권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 자꾸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더 좀 강한 것뿐이지. 임종석 전 실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되고 탈당을 할 경우에 저는 하지 않으려고 봐요. 네. 이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도 인물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실패의 주역 중에 주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데 탈당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에서 대거 탈당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려면 분단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두 쪽이 난 데 대한 응징의 표가 훨씬 더 많아져요. 총선 망치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의 꿈은 차기 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예. 지도부 이후에 대선 출마예요. 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죠. 시스템 공천이 정말 과학적이네, 멋지네. 이렇게 할까요? 뭔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빵점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면서 웃기도 하고요. 예. 탈당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여기를 이재명이 나서죠? 이재명 대표가 예. 말씀하셨잖아요. 탈당이 자유라면서요.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이 공천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공천 과정 지금 공천 과정 현역 의원들 생존율 너무 높고요. 그리고 친윤 인사들만 대거 생존했다 이런 뒷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갈등을 막 키우면서 예. 뒤에서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뒤에서 정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천을 민주당의 이 쏠린 눈에서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 거다. 조용히 지금 친윤 예. 대거 다 공천했습니다. 소위 이제 국회의원 현역들 대통령실, 정부,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 다 했어요. 현역 의원 중에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대표적인 친윤 의원들입니다. 다 공천됐고요. 대통령실도 강승규, 전희경, 주진우, 행정관들까지 많이 지금 공천이 된 상태고 예. 정부도 추경호, 뭐 박진, 박문규, 원희룡 다 됐습니다. 예, 단수 공천으로까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도 거의 다 공천이 됐어요. 그리고 윤희숙 먼저 이렇게 본인이 터뜨렸던 윤희숙 예. 후보도 단수 공천으로 공천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지금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하겠다. 그리고 중진위원들 희생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중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친윤 세력들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지금 당시에 얘기했던 비대육 꾸리면서도 얘기했던 이 희생과 그다음에 혁신의 문제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러고 우린 조용하게 공천 잘하고 있다? 예. 조용하게 공천을 지금 아무 변화도 없이 희생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이걸 예. 저는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방향성은 없다. 뭐 장재현 의원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네. 김무성 의원 전 의원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네. 또 내가 출마 안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왜 또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예. 아니고요. 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위원장이 앞에 얘기인데 있으면 얘기인가? 장재현 의원은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겁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당을 위해서 불출마하겠다는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방향성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공천 자체에 대한 방향성도 현재 없다. 국힘이야말로 지금 없다. 그럼 지적은 저는 일이 있다고 봐요. 예. 문제는 아주 시끄러운 자동차를 타고 막 길거리 가는데 막 내부에서 불평을 많이 해요. 차가 너무 시끄럽다고. 이 차가 좋은 차라면서요. 갖고 있는데 한참 예. 가다 보니까 옆에 기운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하면서 우리 차 되게 조용하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아주 시끄러운 차를 타고 가는 거고 예. 민주당이 기운기예요. 민주당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 상대적이에요. 잡음이 지금 필요 없잖아요. 잡음은 예.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현역 불패, 예. 신인 참패 그 결과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은 친명 비명의 개파가 싸움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당에게 정권 심판론을 맡기겠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 문제 많습니다. 예. 조영 하나만 한 경선 당선됐어도 김기현 또 당선됐습니다. 신인들 대부분 다 탈락됐고 공천 받은 사람들 대부분 험지예요. 30, 40대 거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조용하게 똘똘 뭉치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민주당이
공천 시스템을 준비할 때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밀리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의 내부의 불안에 대해서는 별로 국민들은 인식하지 않다. 문제는 민주당 너네들이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하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의 예. 자랑거리입니까? 잡음이 덜하다는 게 결국 본선에 어떤 후보를 내놨을 때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를 국민들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처음에 젊은 후보들, 여성 청년들 우리가 대거 등용해서 좋은 후보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21대보다 이 연령이 더 높아져서 지금 58세 평균 네. 그리고 여성도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한 13.6%가 40대 이하 나머지는 다 50대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로 이거를 뭐 예.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현역에 대한 물갈이 특히 TK 지역 다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얼추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지금 경선이든 단수든 다 공천되고 있어요. 결국 그 밥의 그 나물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조용하게 제대로 된 공천 쇄신을 했구나 이렇게 볼까? 저는 마지막 평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역이었을 때 문제 있었던 의원들까지도 지금 단수든 경선이든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국민들이 심판하는 상황에서 그걸 다 감출 수 있을까? 전 다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인들이 대거 이번에 탈락이 되고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된다. 이 얘기는 공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공천 시스템에. 예. 문제일 수 있지만 여당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왜? 여당은 방바닥이 따뜻해요. 잘 안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다못해 무슨 기업에도 갈 수도 있고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준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시간만 가면은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대로 압승할 거야. 이 분위기들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공천을 열심히 하니까 피를 흘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옹호하다가는 예. 이번 이번 총선에서 진짜 피 흘립니다. 국민의힘이 아까 민주당 비교해서는 조용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도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녀요.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열심히 다닌다는 거. 네.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공천 문제에 지금 개입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 언론 나오고 있어요. 예. 당대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은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다녀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내려서 억지로 단수 공천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 한동훈 리더십이죠. 지금까지는 여전히 잘 통하고 있다. 의외로 괜찮은데 다만 이것이 선거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공천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국민의힘은 현역 교체 비율 15%, 민주당 40%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의 개입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최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지금 민생 투어하면서 지역마다 가서 이 소위 선심성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고 있잖아요. 이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이 예.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개입은 했겠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너무 지속적으로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금 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걸 총선에 너무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 조금 비중이 작을 뿐이지 저는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친윤들이 대부분 다 공천됐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일임을 한 거죠. 이 원톱으로 너가 다 대신 다 예. 챙겨. 그리고 챙기는 모양새가 결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게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저는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공천 갈등이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거의 80% 가까이 경선까지 봤을 때 예. 진행된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을 거다.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은 없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정치 맛보시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